오늘 알아볼 질환은 동물 안과 쪽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에요. 녹내장이죠. 녹내장으로 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입니다. 녹내장이 뭐냐면은 그 정상 눈에서는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안방수라고 하는 물 같은 게 안구의 앞쪽을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은 이 모양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서 우각이라고 하는 구멍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마치 수돗물을 틀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면은 눈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예, 물은 계속 생산이 되는데 물이 못 빠져나가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게 녹내장입니다. 그 눈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하는데 안압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눈이 빵빵해지니까 여기 보시면 이 시신경하고 망막 저 안구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그래서 압박을 받으면은 시신경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점점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그런 질환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신경하고 망막은 신경 조직이다 보니까 이 신경 조직은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기능이.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신경과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 녹내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치료가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료가 까다로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게 유전성이죠. 유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포도막염이 계속 안 잡힌다든지, 또 눈에 종양이 있거나 망막 박리, 아니면 수정체 탈구 이런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녹내장이 생기면 겉으로 보는 증상이 어떠냐면은 보통 이 검은자가 좀 탁해지거나 충혈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눈을 아프니까 잘 못 뜬다든지 그리고 눈이 좀 이렇게 커 보인다든지 안압이 올라오면 눈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 통증이 초반에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거나 뭐 진짜 심하면 막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만 계속 잔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어떤 아이들은 뭐 검은자 뿌얘지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충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눈을 또 잘 뜨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녹내장 진단하기가 가끔씩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뭐 눈이 불편하면 자기가 알아서 병원 가는데 동물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런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좀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가장 흔한 원인인 유전성 녹내장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유전성 녹내장은 뭐냐면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어미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타고난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물이 빠져나가는 우각, 우각이라고 하는 하수도 같은 길이 되게 조그맣게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으로. 예, 구멍이. 그래서 근데 이 구멍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히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런 유전성 녹내장은 굉장히 급성이고, 어제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확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면은 뭐 충혈이 심해지고 검은자가 뿌얘진다든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보통 보호자분들이 모르세요. 왜냐면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도 반대쪽 눈으로 잘 보고 다니기 때문에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를 거의 발견을 못 하세요. 그래서 검은자가 탁해지거나 충혈이 심해지거나 눈을 갑자기 못 뜨고 아파한다. 눈이 이렇게 부어 보인다. 그러면은 녹내장을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근처 병원 가셔서 안압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안압을 재봐서 이 안압이 높게 나왔으면 이건 녹내장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녹내장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꽤 심한 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증상이니까 녹내장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녹내장약을 그냥 이렇게 넣으신다.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눈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 가셔가지고 안압을 재보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녹내장이 한번 생기면 이게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때부터는 치료를 해도 시력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당일날 병원 가셔야 돼요.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녹내장이 맞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약으로 이게 한동안 약을 녹내장 약 같은 거를 쓰면서 이거 조절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보통 이런 유전성 녹내장은 그 진행성 질환이죠. 그 진행성 질환이 뭐냐면 이게 결코 나아질 수가 없는 질환이에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압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괜찮겠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계속 안압이 떨어졌더라도 안약을 꾸준히 넣으시면서 안압 조절을 하셔야 되고 안압 조절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또 안압이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안압약을 그 녹내장약을 넣으시는데도 안압이 잘 조절이 서서히 안 된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네, 수술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 그래도 그나마 성공률이 조금 높은 수술이 이런 빨대 이런 사진처럼 빨대 같은 임플란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안구 내부에 있는 그 안방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고니오 임플란트라고 하는 임플란트 같은 걸 삽입해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길면 1, 2년 정도, 진짜 길면 3, 4년 정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수술이고 1년도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종종 있어요. 이 빨대 같은 게 자꾸 막히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 중에 그 내시경이 달려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아까 안방수라는 거를 생산하는 그 모양체 이거를 파괴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수구가 막혔더라도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안압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도 또 나중에 안압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쩌면 얼마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의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운이 좋은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안약으로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리고 수술로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길지는 않다. 그래서 녹내장이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렵다는 게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력이 없어졌다, 이미 실명이 돼서 시력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시력이 없더라도 그 안압이 높아지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프지라도 않게 해주기 위한 그런 수술법이 뭐 의안삽입술, 그다음에 유리체내 시도포비아 주사술, 그다음에 안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껍데기, 그 각막하고 공막이라고 하죠. 껍데기는 남겨놓고 이 흰자를 열어서 안구 내용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안구 내용물, 수정체, 뭐 혈관, 뭐 망막 이런 거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동그란 실리콘볼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는 다 잘 거예요. 겉에 눈도 깜빡이고 움직이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수술이 되겠고 물론 경과가 좋은 아이들은 거의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눈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런 아이들은 보통은 티가 안 나면 보통 진한 회색을 띠는 게 일반적인데 티가 좀 나는 아이들은 밝은 회색을 띠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좀 뭔가 눈이 너무 뿌얘 보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눈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건 뭐 밝게 보이는 건 그 미용적인 그런 차이밖에 없고 이게 좀 혼탁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자기 안구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한 30분 정도 해야 된다는 거. 30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자기 조직을 남겨놓다 보니까 각막이나 이런 거 자기 표면 조직을 남겨놓잖아요. 그 부위에 뭐 각막 궤양이라고 하는 각막에 상처가 난다든지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가 되긴 해요. 그래서 뭐 부작용이 심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드물게 각막에 상처가 크게 나면은
넣었던 실리콘볼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안구를 나중에 제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시도포비오라는 약물을 눈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국소 마취, 눈만 마취하는 전신 마취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고 싶으신 그런 보호자분들은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간단하다는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진처럼 작아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눈이 좀 뭔가 이상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만성 염증을 동반한다든지 그리고 충혈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다. 단지 눈이 많이 작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미용적인 건 전혀 상관없으니까 빨리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나는 부작용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그냥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구를 제거하는 안구 제거술도 가끔씩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점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주 후에 실밥 풀면은 끝이에요.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의한사유술이나 이런 시도포비아 주사술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정도는 안약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2주에 실밥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뭐 이렇게 무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인형에 눈 안 붙인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털 자체가 까만 아이들은 제거를 해도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털이 하얀 아이들은 눈이 하나 없어지면 꽤 티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쪽 눈 적출을 하면은 뭐 반대쪽으로 있으니까 뭐 이렇게 눈빛이나 아이 표정 같은 거를 이렇게 보호자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양쪽 눈을 제거해 버리면 표정이 별로 없어져요. 눈빛을 통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엎드려 있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좀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얘가 아픈지 뭐 이렇게 뭐 이런 표정 같은 것들도 좀 느낄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미용적인 거냐 아니면 제일 깔끔한 방법이냐 아니면은 전신 마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자분들께서 선택하시라고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 눈에 녹내장이 오면은, 즉 한쪽 눈에 유전성 녹내장이 오면은 반대쪽 눈에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네, 그래서 일단 녹내장은 한번 생기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눈에 녹내장 치료로 실명을 했거나 뭐 그렇더라도 반대쪽 눈에 안 오게 예방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안악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다. 예, 그래서 좀 한번 생기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눈이 안 좋아 보이면은 검은자가 탁해지거나, 흰자가 충혈되거나, 눈이 커져 보이거나, 충혈이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이게 녹내장 때문이면은 바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